천지성공 제6장 가을 개벽을 넘어 구원의 길로. 지금 천하의 대세는 이미 인간의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임팩트 존의 경계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 대개벽의 전조인 엄청난 격변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수시로 뒤흔드는 충격의 시간대로서 지구촌 전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을 개벽의 대변국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나면 인류는 지상선경이라는 꿈의 이상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두가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가을 개벽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과연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며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아남는 법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인 천지공사 이야기 속에서 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1.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 지금은 인류 문명의 전환점. 상제님이 짜놓으신 천지공사의 일정표에 따라 가을 개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1908년 상제님은 서해안의 한 도시에서 천지의 자녀인 인간이 가을 개벽 상황을 극복하고 당신님의 뜻을 이루는 대공사를 보셨습니다. 상제님께서 군산 바닷가에 이르시어 내성을 옆구리에 끼시고 바다 위를 걸어 서천 장암으로 건너가시거늘 수부님과 성도들은 일렬로 상제님의 발자국을 밟으며 뒤를 따르니라. 상제님께서 장암에 이르시어 금토수를 보시니라. 도전 5편 303장 1절에서 3절. 금은 오행으로 볼 때 성숙과 통일, 완성이라는 가을 개벽의 정신을 뜻합니다. 이 장에서 밝힌 것처럼 봄에는 목기운이 들어와 생명이 태어나고 여름에는 불기운이 들어와 성장하고 가을에는 금기운이 들어와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만유 생명의 근원인 물기운이 들어와 고요히 쉽니다. 인류 문명사의 발전 법칙으로 볼 때 금토수의 금은 지축이 기울어져 발생했던 선천상극의 분열 기운과 온갖 죄악, 원과 한, 어둠과 부조리가 모두 사라진 가을 천지가 열려 이 지구에 세워지는 조화로운 새 문명, 동서양이 하나로 거듭나는 세계일가 통일 문명을 뜻합니다. 종교와 정치의 이상낙원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차원에서 볼 때 금은 천지에서 인간 농사짓는 우주일년 가을에 천지의 열매로 추수되는 성숙한 인간을 말합니다. 곧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가을철 지상낙원의 주인공으로 거듭난 불멸의 새 생명, 가을 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금토수가 지구의 새 역사로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구촌 상극문화의 파탄도수라는 고난의 과정을 거칩니다. 금토수는 파탄도수를 이끄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금토수를 보신 다음 상제님께서 담뱃대에 불을 붙여 면모금을 빨아 푸푸 하고 연기를 내뿜으신 뒤에 공우에게 물으시기를 이 연기가 무엇과 같으냐 하시거늘 산불이 난 것 같습니다 하고 아뢰니라. 상제님께서 이번에는 불씨가 담긴 담뱃대로 허공을 후려치시니 담배 불똥이 흩어지거늘 성도들에게 대통을 가리키시며 이것은 무엇 같으냐 하고 물으시니라. 이에 누구는 수박덩이 같다 하고 또 누구는 포탄 같다 하거늘 상제님께서 담뱃대를 재떨이에 탕탕 털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파탄이 나가는 연기다 하고 노래하듯 말씀하시기를 파탄이 나간다 파탄이 나간다 하시니라. 도전 5편 303장 4절에서 10절.
파탄이란 기존의 틀이 다 부서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왜 파탄이 나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상극시대를 살아온 선천인간의 탐욕과 거짓,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대 자본주의 문화가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공헌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빈익빈 부익부 같은 병폐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하 경제, 부동산 거품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추구하는 치열한 경쟁 구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대자연의 질서가 바뀌는 가을 개벽의 문턱에 서 있는데도 사람들은 기존 문화의 틀에 갇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철부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울어진 천지의 중심축이 정남북으로 바로 서고 자연 질서가 정도 변화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상극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천지의 성, 진실됨, 경, 깨어남, 신, 하나됨, 천지의 정도와 원칙을 벗어난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부패를 하늘에서 총체적으로 허물어들입니다. 대지진, 화산 폭발, 질병 대란, 상씨름 등 천지가 물끓 듯하는 긴박한 가을 개벽 상황 속에서 여름말의 상극 문명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가을 천지가 진리의 이름으로 신명들을 내세워 응징하는 것입니다. 상제님은 구원받는 인류의 손으로 이 파탄 도수를 모두 끌어내고 천지의 꿈이요 이상인 후천 선경 문명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금도수를 보신 것입니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오리라. 1907년 12월 어느 날 천지의 조화주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증산상제님께서 천지 공사를 보시다가 방에 누우신 채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천지 이치로 때가 되어 닥치는 개벽의 운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피할 길이 없는 추살의 개벽 상황에서 허망하게 명줄이 떨어질 지구촌 창승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여워 목 놓아 우신 것입니다. 추살의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상씨름과 함께 닥치는 괴질 병겁입니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오리라. 도전 5편 336장 9절. 이 말씀처럼 상씨름이 시작되면서 지구촌에 병이 들어옵니다. 병겁은 남북 상씨름의 마지막 한판 승부가 핵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인류사의 마지막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가을 개벽을 몰고 오는 또 다른 손길입니다. 성도들이 전쟁은 어떻게 말리려 하십니까? 하고 여쭈거늘 말씀하시기를 병으로써 말리느니라. 장차 전쟁은 병으로써 판을 막으리라 하시니라. 도전 7편 35장 4절에서 5절. 지구촌이 마지막 상씨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극적인 상황에서 괴병이 들어와 남북전쟁을 종결짓게 됩니다. 남북 상씨름의 한판 승부도 한민족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는 사건이 되겠지만 그것은 가을 개벽을 향한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큰 전쟁이 발발할 때는 반드시 큰 전염병이 뒤따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끝맺은 결정적 계기가 된 것도 다름 아닌 전쟁의 마지막 해에 창궐한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이 독감은 전 세계에서 약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선천 문명사의 최후 결전인 남북 상씨름을 종식시키는 비장의 카드 또한 병난입니다.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 도전 7편 34장 1절. 이 말씀 그대로 남북 상씨름이라는 병난 상황에서 괴질 병겁에 병난이 들어와 인류는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휩쓸려가게 됩니다.
병겁은 가을 개벽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 병겁은 선천 원한을 끌어내는 마지막 씻김꽃. 그럼 이 괴질 병겁은 누가 일으키는 것일까요? 내가 이곳에 무명 악질을 가진 괴질 신장들을 주둔시켰나니 신장들이 움직이면 전 세계에 병이 일어나리라. 도전 5편 291장 9절에서 10절. 가을 개벽기에 인간 생명을 거두는 병겁. 이것은 바로 괴질 신장들이 지상에 내려와 추살도스로 인간의 명줄을 일순간에 끊어버리는 실로 가공할 환란인 것입니다. 상제님은 이 괴질의 원인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환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키느니라. 도전 7편 38장 2절에서 3절. 괴질 병겁은 선천 5만 년 동안 인간이 저질러온 모든 죄업에 대한 응보이자 원신과 척신이 내뿜는 복수의 도끼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겁이 인류사에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병겁은 선천의 상극 문화권에서 생겨난 묵은 기운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상생의 새 우주를 열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려면 병으로 병을 씻어내야 한다. 도전 2편 139장 8절. 이 말씀과 같이 가을 개벽의 시온을 맞아 병겁은 선천의 크고 작은 질병을 깨끗이 씻어내줍니다. 병리 현상만 씻어내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 안의 모든 폐악과 불의를 뿌리 뽑아내줍니다. 그리하여 괴질 병겁을 극복하면서 인류는 상생 문명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가을 병겁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자비한 죽음의 사신이지만 사실은 씨종자가 될 인간을 건져 상생의 새 시대를 여는 조화방망이인 것입니다. 또한 병겁은 서양으로 기울어진 지구촌의 세력 불균형을 바로잡는 마지막 카드이기도 합니다. 동서양 싸움을 붙여 기울어진 판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워낙 짝이 틀려 겨루기 어려우므로 병으로서 판을 고르게 되느니라. 도전 7편 34장 2절. 병으로서 판을 고른다는 이 말씀에는 동서양의 세력 균형뿐만이 아니라 선천의 분열 기운을 타고 천갈래 만갈래로 갈려나간 천상신명과 지상 인간의 마음과 정신구조까지 모두 바로잡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병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 삶의 근본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끌어지는 것입니다. 괴질 병겁은 세계 구원의 필요악이며 생을 위한 극약 처방인 셈입니다. 병겁을 알리는 경계 경보, 시두 대발. 상씨름의 마무리운으로 들어선 21세기 초부터 각종 질병이 갈수록 무서운 위세를 떨치며 인간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 없던 별놈의 병이 느닷없이 생기느니라. 도전 3편 311장 1절. 이 말씀과 같이 에이즈, 광우병,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이 잇따라 출몰하며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스 공포가 지구촌을 강태하던 2003년 봄, LA타임스에 사스는 앞으로 닥쳐올 전대미문의 괴질 확산의 전조일 뿐이다. 사스는 단지 리허설에 불과하다라는 세계보건기구 줄리홀 박사의 경고문이 실렸습니다. 또 2009년에 멕시코에서 확산된 신종플루 대유행이 지구촌을 휩쓸자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종플루 이후 더욱 치명적인 변종 인플루엔자가 출현하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구촌을 위협하는 이러한 질병들은 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작은 병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병이 병겁의 예고편으로 닥칩니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도전 7편 63장 9절. 이 말씀대로 남북 상씨름의 최후 한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던 시두 손님, 즉 천연두, 마마가 청궐합니다. 사스나 조류독감은 이 시두에 비하면 병세가 물방울 몇 개 튀긴 정도입니다. 앞으로 때가 이르러 천지에서 발령하는 개벽의 경계 경보인 가공할 시두가 들어오면 지구촌은 준개벽 상황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시두는 공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두 환자의 폐에서 뽑아낸 책 한 방울에는 1000명을 감염시키고도 남을 바이러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시두 대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유는 지구촌에서 시두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나 사람들이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두 바이러스가 보관되어 있는 곳은 4군데에 불과하며 의사들조차 시두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시두를 직접 경험해 본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터지든 인위적으로 터지든 시두가 다시 출현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끔찍한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병겁의 시발처와 확산 과정. 그러면 시두 대발 뒤에 일어나는 대괴질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성도들이 이 문제를 여쭙자 상제님은 구원의 도가 있는 조선에서 처음 발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확산 경로와 기간을 상세히 밝혀주셨습니다. 이 뒤에 병겁이 군창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가 어육지경이요, 광라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이요, 인천에서 발생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되리라. 이후에 병겁이 나돌 때 군창에서 발생하여 시발처로부터 이래 동안을 빙빙 돌다가 서북으로 펄쩍 뛰면 급하기 이를 데 없으리라. 조선을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니라. 도전 7편 41장 1절에서 5절. 병겁이 군산에서 처음 발생하여 49일 동안 남북한을 오르내리면서 병세가 더욱 강력해지는 가운데 인천으로 확산되면 전 세계는 인개벽이라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인천에서 병이 나면 전 세계가 인개벽을 당하리니 세상을 병으로 쓸어버리리라. 도전 7편 43장 2절. 이렇게 괴병이 확산되면 상씨름 전쟁의 판도는 어떻게 될까요? 상씨름의 막판 싸움은 어쩔 수 없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입니다. 상제님은 바로 이때 미군이 한반도에서 일시에 물러간다고 하셨습니다. 무명 악질이 돌면 미국은 가지 말라고 해도 돌아가느니라. 도전 5편 406장 6절. 병겁이 돌 때 모든 의술은 무용지물. 상제님은 유사일에 처음 겪는 대참극 속에서 괴병이 세계 곳곳을 휩쓸며 인류의 생사를 가르는 이 3년 병겁의 위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겁이 일어나면 두더지가 땅을 뒤지지 못하고 제비가 하늘을 날지 못하리라. 앞으로 무법 3년이 있다. 도전 7편 34장 5절에서 6절. 이런 상황에 이르면 교통과 통신이 두절되어 지척이 천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기본 시스템이 마비되어 생존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상제님은 이 병을 급살병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병겁의 확산 속도와 치사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도전 곳곳에는 다음과 같은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뒤에 괴병이 돌 때는 자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왕래하다가도 죽어
묶어낼 자가 없어 쇠스랑으로 찍어내되 신 돌려 신을 정신도 차리지 못하리라. 도전 7편 36장 1절 2절. 병이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몰아올 적에는 여기서 죽고 나면 저기서 죽고 태풍에 3대 쓰러지듯 척척 쌓여 죽는단 말이니라. 그때는 문 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그 집에 운 터졌다 하리라. 도전 7편 36장 3절에서 5절. 장차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한 때가 오느니라. 도전 2편 45장 3절. 증산 상제님의 도의 종통 계승자인 태모 고수부님도 괴질의 기세가 워낙 빨라서 약지어 먹을 틈도 없을 것이요. 풀잎 끝에 이슬이 오히려 더디 떨어진다 하셨습니다. 괴질은 치료약을 개발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고 약방과 병원을 먼저 침입하여 현대의학과 의료체계부터 무력화시키며 온 천하를 휩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이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도전 7편 39장 3절. 병겁이 들어올 때는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하여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거늘 이때에 무엇으로 살아나기를 바라겠느냐. 도전 7편 37장 1절. 이때는 어떤 약으로도 사람을 구할 수 없고 오직 상제님과 태모님이 전해주신 천지 조화법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조화법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때는 생사를 판단하는 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천지는 봄, 여름 동안 억조창생을 낳아서 길러놓고 가을이 되면 다 죽이는 것일까요?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 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도전 2편 44장 2절에서 3절. 괴질이 인간 생명을 잡아가는 이 비극적 상황은 가을철에 인간이 성숙과 완성을 이루어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신고라는 말씀입니다. 여름철 상극의 마지막 시간대로 다가갈수록 선천 세상의 온갖 원한과 분열 기운이 일시에 다 폭발하여 갖가지 무서운 재난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해 크게 깨어져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가족과 주변 사람들,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